요즘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를 과연 연준이 잡을 수 있겠느냐.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올인하면서 그쪽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체크할 것들이 여전히 많다. 화석에너지 쪽도 소외될 때 잘 보자.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그 앞에만 보지 말고 후방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산업적인 변화, 이것도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이제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의상이 뭔가 화사하십니다. 임 대표님의 의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지만 네. 좀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의상이었습니다. 예, 네. 안 빌려주더라고요. 아유, 네. 왜 또 이렇게 또 얼굴 쑥스럽게 그런 또 말씀을 하시고. 예. 예. 일단 네. 오늘 넥타이하고 이 상의 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중후한 느낌? 낯선 느낌이 좀 듭니다. 얼굴이 제일 디테일이 살아야 되는데 얼굴이 못 따라갑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괜찮습니다. 아유 우리 또 김민수 대표님이 근데 사람이 좋으면은 예. 다 좋아 보여요. 제가 예전에 저를 되게 좋아하시던 예전에 회장님. 아니 네. 그 출장을 가가지고 네. 그 몇 개월간 그 지방에서 있었는데. 예. 저를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일과 관련해서 알게 된 예. 제가 정말 악필이거든요. 예. 근데 좋아하다 보니까 어쩜 그렇게 글씨도 이쁘냐고. 사람이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그 외모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 걱정만.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좀 아리따운 뭐 할머님의 따님 뭐 이런 분들과 이렇게 좀 엮이셨어야 지금. 아드님만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또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 그 JP모건 우리 일단 그래도 한 번씩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JP모건에서 경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대비하라고 경제 허리케인이 올 것이다. 네. 뭐 증권사 말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거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의견을 제가 그거를 어제 밤 12시 반에 자세히 봤습니다. 물론 잤죠, 보다가. 예,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의 핵심은 요즘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를 과연 연준이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쪽에 대한 동감은 이어집니다. 게다가 지금은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 에너지 걱정하고 있죠. 그렇죠. 에너지가 떨어져야 인플레이션 압력들도 들어올 텐데 에너지가 쉽게 떨어질까요, 지금?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고요. 이거를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유럽은 저렇게 다 러시아 손절하고 가려고 하지만 겨울은 진짜 막막합니다. 네. 지금 당장 올해 겨울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쉽게 못 걷게 되면 연준이 이제 어떤 적정으로 나오냐. 안 되겠다. 경기를 침체를 시켜서 수요를 아예 위축시키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위해서 금리나 아니면 양적 완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제 처음 시작됐죠. 그렇죠. 네, 시작되고 9월 달부터는 이제 QT가 2배로 들어갑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흡수합니다. 이에 따른 여파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두는 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자꾸 6월 달부터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긴장하고 왜냐면 네. 5월 달에 너무 당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올 한 해는 그럴 것이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압박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인플레이션을 좀 해체할 수 있는 조금의 수단들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요즘에 워렌 버핏. 워렌 버핏. 형님. 네. 돈 많으니까 형님. 네. 이런 분들이 왜 정유주를 이렇게 많이 사고 또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들어가는지 또 어제 보니까 의외로 막 HP 이런 거 있죠. 휴레패커드? 예, 휴레패커드. 이것도 워렌 선생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그 전자기기인데 이거는 경기가 좋을 때 산업 사무용품들이 늘어나고 그쵸.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그거 아무리 뜯어봐도 이유를 모르는데 아마 한 몇 달 뒤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그 투자는 몇 개월 지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뭐 기업용 PC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라든가 또 이제 서버용 PC와 함께 발전하는 또 다른 섹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또 영어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공부는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잠깐만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일단 반등은 시도를 하는데 이틀 사이에 뭔가 좀 찜찜합니다. 나스닥이거든요. 네, 근데 거래는
그 6월 1일 날 뭐 이제 이거는 5월 말일 월말 월초에 나오는 의례적인 뭐 리밸런싱 때문에 나왔다. 우리나라도 지난주 5월 31일 날 와 외국인들이 1조 들어왔어. 좋아하시는 것보다 리밸런싱 관련된 쪽의 물량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대로 오늘 달러화 기준이나 동향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또 들어올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단기 동평선 올라올 때까지 거의 맞춰줄 것 같은데 맞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맞고 떨어진다. 기분 안 좋습니다, 이건. 그래서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아주 어차피 뭐 매일매일 미국 시장 보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기준은 딱 여기입니다. 11,800선, 900선 이 정도가 지지돼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네. 네, 그래서 지지되고 그다음에 밟고 올라서서 12,500을 돌파하는 게 나와야 또 한번 다음 주 쪽까지 변화가 나올 텐데 그거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지금 일단 다 중기 저항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한 2,670에서 요 위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지는 과정 나올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또 종목 섹터들이 움직이는 거 뭐 이거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지방선거가 여당 쪽에 조금 유리하게 나온 건가요,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도 없어가지고. 네, 저도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선생님, 예, 정치도 하나의 경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약간 무게가 실린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정부가 밀었던 뭐 무슨 뭐 건설 쪽이라든가 아니면 원전 쪽 뭐 이런 쪽에서 조금 오늘 테마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이쪽을 한번 또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기 대응이죠 이런 것도.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단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종목 장세에 맞게 네. 좋은 종목들을 또 잘 발굴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의심하고 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의심하면서 네. 그걸 확인하는 작업 네. 거쳐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이제 김인수 대표님을 좀 본격적으로 짜볼 생각인데요. 네. 그 전에 네. 우리 김인수 대표님의 응원글들이 막 올라와서 네. 스윗 에이프릴님이 네. 유튜브에서 제일 핸섬한 분 김민수 대표님. 예. 제가 두 번째. 기분 나빠. 아닙니다. 인정. 예, 멋지신 걸로 제가 인정해드리고. 그다음에 외모는 아닙니다. 아직 이렇게 늙어가다 보니까 그냥 네. 뭐 옷으로 뭐 좋다고 이게 네. 아까 그거예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종목 그 픽을 잘해 오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을 투자 아이디어를 잘 뽑아 주시니까 이쁘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다 이뻐 보이는 거야. 자, 악필입니다. 막 붓으로 씁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띄워드려야 저 신이 나가지고 그거 맞아요. 근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고래가 아니고요. 악필도 춤을 추게 하는데요, 보니까. 그래요? 네. 어디 한번 오늘도 좋은 종목들을 한번 섹터 투자 아이디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이 되는데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들과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막 또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태양광을 좀 긴가민가 바라봤는데 역시 긴가민가 바라보게 되면 쭉 올라가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이슈가 많을 때 아유 저 좀 사놓을 걸 내가 그랬지 이거 간다고 했지 뭐 이런 거보다 이렇게 이슈가 많을 때 거기서 쫓아가서 실력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겠다. 예, 왜냐면 저는 이게 그렇다고 풍력 태양광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인 게 막 나오죠. 그러면 정책적인 거 나오고 그럼 실제적으로 돈 투입돼서 그렇게 돼? 라고 확인되는 과정은 좀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쭉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정책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슈가 막 나왔을 때가 단기 고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 같은 경우 들어갔다가 정리하고 또다시 타이밍을 보고 하는 이런 전략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신기로 여기서 이제 신재생이 대세인가 봐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타이밍상으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는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나 풍력 관련돼서 지금 뭐 유럽에서도 2,100억 유로 풀고 거기다가 다 2배 설치하고 뭐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액은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뭐 2배씩 다 올리기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다 뜁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 폴리실리콘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모듈까지 만들어서 설치를 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예상했던 수준까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쪽은 그냥 기후에 따라서 지어놓고 기후제 내야 됩니다. 기후제는 비유가 오면 안 되겠죠. 예. 날씨를 바라봐야만 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생각보다 그만큼 뭐 태풍 한번 왔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이 안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번 올해는 효율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지?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뭐 천연가스나 원유로 또 대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당장의 상황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올인하면서 그쪽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체크할 것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화석연료, 화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은 이러면 이럴수록 더 부각됩니다. 사실 지난 겨울에 네. 중국에서 신재생 쪽에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미스가 나면서 석탄 뭐 이런 그렇죠. 석탄이었죠? 석탄 예. 때문에 에너지난 겪었었잖아요. 단적인 게 유소수도 그랬었죠. 네, 그리고 석탄, 천연가스, 뭐 원유 이런 쪽은 보통 이제 그러면 다 신재생으로 간다 그러면 이쪽을 안 해요.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에너지 쪽에서는 보통 단기적이라는 표현이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면 3년에서 5년 동안 투자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신재생 에너지 설치하려면 지금도 2025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또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나오는 거는 여전히 쇼티지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에 대해서 보강은 누가 하나요? 그렇죠. 그럼 여전히 화석 에너지에 대한 변화와 그와 관련된 뭐 정유, 가스 그리고 또 화석 에너지를 뒤늦게 투자했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대응한 이런 종목과 흐름들은 계속 수혜를 받고 강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차라리 화석 에너지 쪽도 소외될 때 잘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성장성 인정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를 좀 너무 현실적으로 크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주가와는 다를 수 있다. 주가와는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이런 때 신재생 에너지가 다 강해? 그러면 그러면 태양광사, 풍력사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둘 다 신재생 에너지가 강할 때 나올 수 있는 수혜 섹터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죠. 전선 관련주. 전선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전선. 네,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혀 좀 꼬아봤습니다. 근데 단어 자체가 좀 매력이 없는 단어예요, 전선이.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와이어? 네. 와이어. 와이어. 네. 그래서 전선 쪽이나 이 전력 설비 이쪽을 왜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신재생 에너지를 아무리 전력을 그래서 잘 생성했습니다. 저장할 때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ESS입니다.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거에서 압력 맞춰서 또 이제 송출해서 가정이나 아니면 공장으로 보내야 되겠죠. 변압기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려고 하게 되면 전선 추가로 또 신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그 앞에만 보지 말고 후방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산업적인 변화 이것도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런 종목들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약간 이 종목들의 특성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익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선 같은 경우가 구리죠.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한 작년 4분기부터 1분기까지는 압박을 받았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익성 부담은 덜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또 리오프닝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수준이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요즘 보다 보니까 종목 쪽에서 가온전선 이런 거 괜찮더라고요. 꾸준하게 흐름 나오면서 움직임 나오는 거 대표적으로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LS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게 대세로 가면서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도 관련된 전력 체계 관련된 쪽에서 종목들이 다 우상향으로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이런 쪽이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변압기의 강자, 효성중공업이죠. 이런 쪽도 최근에 종목의 스타일이 지금 좀 무거운 모습 맞추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변화를 좀 노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강조되면 후발적인 종목들도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부각되는 건 이게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르는 걸 추격 매수할 거냐 아니면 좀 가서
다른 쪽에서 오를 거를 기다릴 거냐.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 요거를 그러니까 보통 하시게 되면 관심 종목에 쭉 드시고 아마 이렇게 또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서 차라리 내가 마음에 드는 눌림목이 들어왔다. 그럼 그런 때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타이밍은 제가 여기서 뭐 자 이제 들어갑니다. 10시 20분 현재 자 매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 않습니까? 왜요? 저는 8.15 리딩방이 아니라 예, 저희는 8.15 모니터으로 항상 조심하고 이게 안 돼요. 네, 그러다가 네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은 잘 또 여러분의 숙제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던지고 또 여러분들이 의심하시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 사실 지난 그저께죠. 네.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쫙 사주면서 올랐는데 네. 이걸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가기. 추세 괜찮다. 네.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8.15 모니터에서도 가장 많이 상담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러게요. 너무 네. 많이들 물리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나마 어제 이렇게 변화가 확 나오다 보니까 거래나 이런 부분들 특히 의미 있는 흐름이 중기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확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제 변화가 좀 들어오는 가격대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도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봉이거든요. 주봉에서도 쭉 쳐지다가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 조금 힘은 더 내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저항대를 보게 되면 약 한 23만 원대입니다. 23만 원대가 주요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 또 안착하는지 또 체크하면서 흐름들을 보시되 근데 내가 저렇게 대형주 무거워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게 되면 조금 그나마 약간 가벼운 게 그나마 만도 같고요. 만도가 또 정체받다가 또 약간 고개 들고 있고 이런 쪽에서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이제 또 완전히 전장이나 EV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변신해서 속도는 내는데 성과를 못 내는 회사들 같은 경우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만도 얘기도 드렸지만 한라홀딩스입니다. 그래요? 네, 이 회사가 의외로 회사 구조가 그러니까 만도에서는 지금 이제 사업 구조가 분할이 되면서 그 중에 이제 만도 헬라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핵심적으로 ADAS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직 좀 복잡해. 이걸 또 뭐 분할 상장 얘기하다가 또 쏙 들어가 있고. 그렇죠. 요즘에 잘못했던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네. 근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 보게 되면 한라홀딩스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요게 조금 좀 약간 느린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성우하이텍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어제 또 변화가 강하게 나왔었죠.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전장적으로 잘 변신한 회사고 이제 또 많이 시세가 정체됐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3기 같은 경우도 이런 쪽에서도 지금 그 배터리 팩과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충분히 성과 내고 있는 회사인데 네. 지금 수익성이 안 나다 보니까 주가가 정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것도 작은 종목들도 약간 고개가 드는 쪽에서 한번 변화는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현대모비스를 포함해서 자동차 sek터가 정말 오랫동안 소외받았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대형주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아직도 중소형주가 좀 낫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일단 큰 흐름 가운데서 예전에 왜냐면 우리 김 대표님도 그 대형주가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서 네. 그래서 대형주 쪽에 그나마 갖고 있는 포지션 딱 두 개인데 SK하이닉스랑 기아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아도 그러니까 지금 최근 패턴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계속 삽니다. 계속 사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혹시 이러다가 기아에 대해서 외국인들 누가 5% 비중 신고를 하지 않나 라는 정도로 많이 사고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서 나오는 쪽 그러면 차라리 지금 뭐 현대차보단 기아가 더 나은 것 같고요. 성과 면에서 그러니까 같은 자본금 대비해서 나오는 수익성이나 변화를 보게 되면 요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하게 되면 대형주 쪽에서는 기아가 근데 이런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네. 우리가 이제 심리를 자꾸 거슬려라, 본능을 거슬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섹터에서 기아는 그동안 저점 찍고 계속 올라와서 한 20% 이상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주식을 비싸게 살 거야 아니면 자동차에서 지금 움직이는 현대모비스
이걸 지금 살까? 네.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 그러니까 덜 오른 주식을 살 거냐, 잘 가고 있는 주식을 살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주식 하시면서 평생 해야 될 고민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동안 수급이 쭉 받쳐주면서 움직였다가 좀 더 그러니까 이 상황 쪽에서도 좀 탄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맞춰진 수급에서 플러스 알파가 나왔을 때 심리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기존의 수급들을 체크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이제 막 좋아지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한번 이제 월말 월초에 나왔던 변화 말고 또 계속 이어져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좀 확인이 좀 덜 되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땐 꾸준히 매수했던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선 차라리 기아나 아니면 오히려 새롭게 아예 잊혀졌다가 좀 작은 종목이지만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체크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자,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으로 네이버가 좀 눈에 띄었어요. 네, 수급을 팠다고요? 네.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이버가 이제 드디어 뭐 말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그렇죠. 예, 탈도 많았는데 이제 중요한 저항선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런 때도 뭐 그냥 얘기는 뭐 카카오 네이버는 일단 기다렸다가 저항선에서 대응하자라고 하는 저항선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30만 원대 근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29만 원대 한 30만 원대 부근 들어올 걸로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안쪽에서 안착해서 다음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좀 오래 이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30만 원대 근처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그때 물을 타셨던가 아니면 아유 저거 언제 기다려라고 하셨던 분들을 비중을 좀 덜 넣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카카오는 조금 늦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아마 이런 거를 이제 카카오는 지금 이제 9만 원대 정도 시도가 이제 막 들어올 자리 같고요. 네. 근데 조금 늦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진짜 올라올 거야 하다가 거기서 또 저항선 막 시도하고 돼서 안착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이런 자리죠. 아이고 예, 지금 과거에 이런 자리들 안착할 듯 말 듯 하다가 밀려버리게 되면 또 쭉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서 막 고민은 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일단 줄였다가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대응은 항상 중기 저항권이나 반등 나왔을 때는 좀 줄였다가 다시 노린다. 이거를 몇 차례 반복하면서 차라리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좀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안 가니까 방치 이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관점으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 또 내일이죠. 금요일. 뭔가 자꾸 헷갈려. 하루 어제 쉬고 났더니 네. 자꾸 월요일 같아가지고. 야, 알겠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